여러분, 지금 한국 패션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 탑10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탑10이 어떻게 조 단위 매출을 넘보는 거물이 되었는지 그 성공 신화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조 원. 와, 정말 0이 몇 개인지. 이게 바로 탑10이 올해 달성할 걸로 보이는 연 매출입니다. 패션 업계에서 1조. 이건 진짜 꿈의 숫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SPA 시장에서 연매출 1조를 넘긴 브랜드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그 글로벌 거인 유니클로요. 그런데 이제 탑10이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 최초로 그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한국의 이 SBA 시전이라는 게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어마어마한 해외 브랜드들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철옹성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탑10의 시작,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적자를 봤어요. 쫄딱 망할 뻔한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 브랜드를 이렇게 1조 원짜리 거물로 바꿔놓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비밀을 알려면 시간을 좀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사실 탑10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된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탑10의 모 회사가 신성통상인데 여기가 좀 특별해요. 사실은 두 개의 엄청난 회사가 합쳐진 곳이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노스페이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옷을 대신 만들어주면서 원가 절감의 신이 된 가나안 상사. 그리고 또 하나는 40년 넘게 옷을 직접 만들고 국내에 유통해온 베테랑. 바로 신성통상이었죠. 이 둘이 만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1983년에 염태순 회장이 가나안 상사를 세우고 2002년에 이 회사가 신성통상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회사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2012년 우리도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게 바로 탑10인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진짜 험난했습니다. 이런 SPA 사업은 처음에 매장 내고 유통만 까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년 연속 적자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던 탑10에게 정말 운명처럼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을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진짜 영화 같죠? 그 첫 번째 기회가 바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와, 이때 대한민국 전체가 롱패딩으로 들썩였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올림픽 공식 후원사였던 롯데백화점이 우리도 기념 롱패딩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걸 바로 탑10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대박은 가격이었습니다. 14만 9천 원. 아니, 보통 거위털 롱패딩이면 4, 50만 원은 훌쩍 넘는데 이 가격에 내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불보듯 뻔하죠. 그냥 나오는 족족 품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평창 롱패딩 대란이 탑10에게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탑10? 거기 옷 품질 괜찮은데 가격은 진짜 싸 하는 이미지를 그냥 제대로 박아버린 거죠. 최고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창의 열기가 채식기도 전에 두 번째, 더 거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노 재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불매 운동 전만 해도 1조 3천억 원에 넘게 벌던 유니클로 한국 매출이 순식간에 반토막 6천억 원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시장에 엄청난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탑10은 바로 그 자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가 온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탑10은 어떻게 이 절호의 기회들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 바로 탑10의 기본에 충실한 전략에 숨어 있었습니다. 탑10은요, 막 화려하고 매 시즌 바뀌는 유행을 쫓지 않았어요. 대신에 발열 레이나
가벼운 패딩 점퍼처럼 해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기본 아이템에 집중한 겁니다. 매년 거의 비슷한 걸 계속 만드니까 시장 예측이 빗나갈 위험도 적고 안정적으로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정말 영리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략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십 년간 쌓아온 가나안 상사의 원가 관리 노하우, 그리고 신성통상의 제조 기술력. 이 둘이 합쳐졌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옷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정상에 오른 탑10 앞에도 새로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를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탑10이 마주한 위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인의 귀환. 불매운동 열기가 식으면서 유니클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 바로 온라인 패션 시장의 최강자, 무신사가 만든 무신사 스탠다드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내부에서 터진 논란입니다. 탑10의 모 회사인 신성통상이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회사를 빼겠다, 즉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오너 일가가 다 가져가려는 꼼수 아니냐, 심지어 불법적인 상속을 위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자, 드디어 1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 패션의 새로운 챔피언, 탑10. 하지만 돌아온 거인 유니클로, 무서운 신예, 무신사 스탠다드, 그리고 내부의 논란이라는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과연 탑10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자신들의 시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